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9)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카투샤는 겨우 자기 감방으로 돌아왔다. 걸어보지 않던 다리로 15km나 되는 돌길을 걸었으므로 지칠 대로 지친 발은 아프고 뜻밖에도 가혹한 선고를 받아 맥이 쫙 빠진 데다가 무엇보다도 배가 몹시 고팠다. 잠시 휴식 시간에 정리들이 그녀 옆에서 빵과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고 배고픔을 느꼈으나 치사해서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3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저 피로감만 느낄 뿐이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뜻밖의 중형을 받았다. 처음 한순간에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자기 귀로 들은 것을 금방은 믿을 수가 없었고 유형수라는 관념을 자기와 결부시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선고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재판관들과 배심원들의 당당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니 그녀는 그만 화가 치밀어 법정안이 떠나가도록 자기는 죄가 없다고 고함을 치며 울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고함 소리 역시 당연한 것이며 판결을 뒤집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해진 이 잔인한 선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울고 말았다. 더욱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자기에게 이런 잔인한 판결을 내린 것이 남자, 그것도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더구나 자기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던 남자들이라는 점이었다. 단 한 사람, 검사본만은 그녀에게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가 개정을 기다리며 재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도 휴식 시간에도 이 남자들은 무슨 할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문 앞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방 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저 그녀를 보기 위한 호기심에서 그랬다. 이런 남자들이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그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욱이 그녀는 그 범행에 아무런 죄도 없지 않은가. 그녀는 울었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눈물을 거두고 아주 넉나간 사람처럼 죄수실에서 호송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지금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담배를 피우는 일뿐이었다. 그녀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부치코바와 카르친킨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선고를 받은 다음 같은 죄수실로 끌려왔던 것이다. 부치코바는 곧 카투샤에게 욕을 퍼부어대면서 유형수라고 불렀다. 좋구나. 아무리 술을 써도 빠져나갈 수 없단 말이지, 이 더러운 년아.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당연한 노릇이지. 카투샤는 두 손을 제수복 소매 속에 쑤셔넣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두어 걸음 앞에 마룻바닥을 보면서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 일에 참견하지 않잖아요. 당신도 내 일에는 참견하지 말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녀는 2번 되풀이하여 말하고는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부치코바와 카르친킨이 끌려나간 뒤 간수가 들어와 3루블의 돈을 그녀에게 주었을 때 그제야 그녀는 약간 기운을 차렸다. 내가 마슬로바냐? 자, 이거 받아. 어떤 부인이 보내주는 거야? 간수는 돈을 주며 말했다. 어떤 부인이신데요? 잔말 말고 받아두면 되는 거야.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시간 없다. 이 돈은 술집 여주인 키타에바가 보내준 것이었다. 그녀는 재판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리를 붙잡고 마슬로바에게 돈을 좀 전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정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허락을 얻자 단추가 3개 달린 양가죽 장갑을 벗고 통통한 흰손으로 비단 치마 뒷 호주머니에서 유행되고 있는 지갑을 꺼내어 벌어둔 공채에서 갓 끊어온 듯 싶은 꽤 많은 이자표 가운데에서 2루블 50코페이카짜리 한 장을 골라내고 20코페이카짜리 2장과 10코페이카짜리 은하 한 입을 더 보태어 정리에게 주었다. 정리는 간수를 불러 그녀가 보는 데서 이 돈을 간수에게 주었다. 꼭 좀 전해주세요. 하고 키타에바는 간수에게 말했다. 간수는 자기를 불신하는 말투에 화가 나 그 화풀이로 카투샤에게 퉁명스런 태도를 취했다. 카투샤는 돈을 보자 매우 기뻤다. 이유는 돈 없이는 지금 그녀가 바라는 단 한 가지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를 한 대 피웠으면 하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었다. 지금 그녀의 모든 생각은 오직 담배를 한 대 피워무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담배가 피우고 싶어 다른 방에서 복도로 흘러나오는 담배 냄새를 맡았을 때는 그 공기를 마구 들이켰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그녀를 돌려보내야 할 서기가 피고의 일은 잊어버리고 변호사 한 사람과 판매 금지를 당한 논문에 관해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마침내 말다툼까지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4시가 넘어서야 그녀의 퇴출 허가가 내려져 니즈니 노보고로도 출신과 추바시 출신의 2 호위병이 재판소 뒷문으로 그녀를 끌고 나왔다. 재판소 정문을 지나기도 전에 그녀는 20코페이카를 주면서 빵 2개와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추바슈이는 웃으면서 돈을 받더니 그래, 사다 주지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담배와 빵을 사왔으며 정직하게 거스름돈까지 내주었다. 걸어가면서 피울 수는 없었으므로 카투샤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누른 채 감옥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정문 앞에 이르렀을 때 기차에 실려온 100명쯤 되는 새로운 죄수가 도착했다. 문을 들어설 때 그녀는 이 대열과 만났다. 죄수들이 턱수염을 기른 자, 수염을 깎은 자, 늙은이, 젊은이, 러시아인, 외국인, 그 중에는 머리를 반만 깎은 자도 있었다. 이런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차코를 철커덕거리면서 먼지와 시끄러운 발소리와 말소리와 코를 찌르는 땀냄새로 통로를 가득 메웠다. 죄수들은 카투샤 곁을 지날 때 모두 굶주린 눈으로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그 가운데에는 욕정에 일그러진 얼굴로 다가와서 만져보는 자도 있었다. 야, 미인인데 하고 죄수 하나가 말했다. 언니, 잘 있었어? 또 하나가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말했다. 뒷머리를 파랗게 밀고 가무잡잡한 얼굴에 콧수염만 남긴 사나이가 차코를 철커덕거리면서 그녀에게 달려들어 껴안았다. 아니, 옛 정보를 못 알아온단 말이야. 시침이 떼지 말라고. 카투샤가 밀어내자 그는 이를 드러내고 눈을 번들번들 거리면서 소리쳤다. 이 자식! 무슨 짓이야? 뒤에서 다가온 부소장이 소리쳤다. 죄수는 몸을 움츠리고 얼른 물러섰다. 부소장은 카투샤에게 다가갔다. 너는 왜 여기 서 있나? 재판소에서 지금 막 돌아오는 길이라고 카투샤는 말하고 싶었으나 녹초가 되도록 지쳐서 아무 말도 하기 싫었다. 재판소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호송 반장이 지나가는 죄수들 틈에서 뛰어나와 경례를 하며 말했다. 그럼 빨리 간수장에게 넘겨줘라. 무슨 몹쓸 짓이야. 네, 알겠습니다. 스콜로프, 인수해라. 하고 부소장은 소리쳤다. 간수장이 달려와 화가 난 듯이 카투샤의 어깨를 툭 치고 고개를 가리키며
여자 감방 복도로 끌고 갔다. 복도에서 그녀의 온몸을 더듬어 보고 구석구석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담뱃갑은 빵 속에 쑤셔 넣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감방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30. 카츄샤가 수용되어 있는 감방은 길이 6.3m, 너비가 5m 남짓의 길쭉한 방으로 창문이 2개 있고 칠이 벗겨진 벽난로가 하나 불쑥 튀어나와 있었으며 갈라진 나무 침대가 줄지어 있어 방의 3분의 2쯤 차지하고 있었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에 꺼멓게 그을은 성상이 놓여 있고 그 앞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으며 먼지 투성이에 국화 꽃다발 하나가 걸려 있었다. 문 뒤 왼편으로 바닥이 꺼멓게 더러워진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악취를 풍기는 변기가 놓여 있었다. 지금 막 점호가 끝났으므로 여죄수들이 이제 또 아침까지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 감방의 죄수는 모두 15명인데 어른이 12명이고 3명은 아이였다. 아직 밝았으므로 2명의 여죄수만 나무 침대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하나는 머리서부터 죄수복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여행증이 없어 붙잡힌 백지 여자로 언제나 거의 누워만 있었다. 또 하나는 절도범으로 거의 형기가 끝나가는 폐병 환자였다. 그녀는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워 있었을 뿐이며 죄수복을 베고 눈을 크게 뜨고는 목에 걸려 그르렁거리는 가래와 기침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맨머리에 빳빳한 삼배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나무 침대에 앉아 바느질을 열심히 하는 여자들도 있고 창가에 서서 뜰을 지나가는 남자 죄수들을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바느질을 하는 세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카츄샤를 전송한 노파 콜라보료바였다. 그녀는 주름진 얼굴을 언제나 우울하게 일그러뜨리고 턱 밑에 주머니처럼 피부가 늘어진 키가 크고 고집센 여자로 관자놀이 언저리에 흰 머리카락이 나 있고 한쪽 볼에는 털이 난 사마귀가 붙어 있었다. 노파는 도끼로 남편을 죽인 죄로 유형 선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을 죽인 것은 남편이 그녀가 데리고 간 딸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이 노파가 감방의 반장이었으며 술을 몰래 거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일감을 펼쳐놓고는 농산일에 익숙한 커다란 손으로 농부들이 하듯 세 손가락으로 바늘을 쥐고 바늘 끝을 자기 앞쪽으로 향해 홈질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조그맣고 까만 눈을 한 사람이 좋고 수다스러운 납작코의 거무스름한 여자가 역시 자루를 깁고 있었다. 이 여자는 건널목직이었는데 기차가 왔을 때 신호등을 들고 나가지 않는 바람에 재수없게도 사고가 일어나 석 달의 금고형을 받았다. 또 다른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자는 페도샤라고 했으며 사람들은 페니시카라고 불렀다. 살결이 하얗고 볼이 발그스레한 어린애처럼 맑고 푸른 눈에 마치 소녀같이 귀여운 여자로 기다랗게 따은 두 가닥의 아맛빛 머리칼을 조그만 머리에 감고 있었다. 그녀도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죄로 복역하고 있었다. 15세의 시집가 가자마자 남편을 죽이려 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던 8달 동안에 남편과 화해를 했을 뿐 아니라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재판받을 무렵에는 남편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정답게 지내고 있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특히 그녀를 사랑한 시어머니가 재판 때 힘을 썼고 그녀의 변호에 가지내를 다 썼으나 결국 그녀는 유영수로서 시베리아로 보내지는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다. 마음씨가 상냥하고 쾌활한 곧잘 웃는 페도샤는 카츄샤 옆에 침대를 쓰고 있었고 그녀를 귀여워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카츄샤를 보살펴주는 것을
자기 일처럼 알고 있었다. 그 밖에 두 여자가 할 일 없이 우두커니 나무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나이가 40세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여위고 창백한 여자인데 지금은 말랐지만 전에는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 같았다. 젖먹이를 안고 길게 늘어진 흰 유방을 드러내어 젖을 먹이고 있었다. 그녀의 죄는 다음과 같았다. 그녀의 동네에서 신병 한 사람이 징집되었을 때 농부들은 그것을 불법이라 항의하면서 여럿이 경관을 막고 끌려가는 신병을 가로채버렸다. 불법 징집된 젊은이의 고모였던 그녀가 신병이 탄 말고삐에 맨 먼저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또 한 사람은 주름살 투성이로 온통 머리가 희고 등이 굽은 마음씨 좋은 조그만 노파였다. 이 노파는 벽난로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짧게 깎고 배만 불룩한 4살가량 된 사내아이가 깔깔거리며 눈앞을 달려가는 것을 붙잡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셔츠 하나만 걸친 사내아이는 노파 앞을 달려가면서 용용 죽겠지 하고 줄곧 같은 말로 놀리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방화죄로 몰린 이 노파는 놀랄 만큼 성실하고 착하게 복역하면서 오로지 같이 수감된 아들과 그보다도 집에 남기고 온 영감을 걱정하면서 며느리가 달아나 빨래해 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다. 이들 7명의 여자 말고 나머지 4명은 열려있는 하나의 창문에 몰려서 쇠창살을 붙잡고 뜰을 지나가는 남자 죄수들과 서로 눈짓을 하기도 하고 부르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절도범이었으며 형기가 곧 끝나는 몸집이 크고 살이 축 늘어진 빨강머리 여자로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과 손, 지저분하게 드러난 옷깃 사이로 들여다보이는 굵고 짧은 목도 다 누리끼리한 허연 빛깔로 흐려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쉰 목소리로 상스러운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와 나란히 10살 된 소녀의 키밖에 되지 않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아 아주 꼴불견인 살결이 검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붉은 기가 많이 돌고 새까만 두 눈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데다 입술이 두껍고 인중이 짧아 흰니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가끔씩 요란스럽게 웃어대고 있었다. 멋을 부리기 때문에 미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여죄수는 절도와 방화죄로 수용되어 있었다. 그 뒤에 서 있는 것은 임산부로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잿빛 속옷을 입고 바싹 마른 심줄 투성이의 불룩한 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미결수는 작물 은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여자는 잠자코 있었지만 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아까부터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다는 듯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농부의 아내로서 술을 몰래 팔다 붙잡혀 왔는데 머자나 출감하게 될 키가 작고 눈이 몹시 튀어나온 인상 좋아 보이는 여자였다. 이 여자는 노파하고 장난치고 있던 사내아이와 또 하나 감방 안에 있는 계집아이의 어머니인데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없어 같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른 세 여자와 마찬가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양말 뜨는 손을 쉬지 않고 놀렸으며 밖에서 남자 죄수들이 던지는 말에 일일이 화를 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딸인 계집아이는 희끄무레한 머리를 푸석하게 풀어헤친 채 속옷바람으로 빨강머리 여자 곁에 서서 조그맣고 가느다란 손으로 치마에 매달려 열심히 밖을 내다보며 여자들이 남자 죄수들과 주고받는 음탕한 육지거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서 외기라도 하듯 작은 소리로 그 말을 되풀이했다. 12명째 여죄수는 교회 집사 딸인데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 우물에 빠뜨려 죽인 죄로 붙잡혀와 있었다.
그녀는 날씬한 몸매에다 짧은 아마빛 머리를 따았는데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튀어나온 눈으로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고 더러운 속옷바람으로 맨발로 감방 안의 빈자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벽까지 가서는 갑자기 획 돌아서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는 했다. 31. 갑자기 자물쇠 소리가 철커덕하며 들리고 카츄샤가 감방 안으로 들어오자 일제히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집사의 딸까지도 한순간 우뚝 서서 눈썹을 치켜뜨고 카츄샤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카츄샤를 전송했던 콜라 보료바는 조심조심 오리 굵은 자루에 바늘을 꽂고 안경 너머로 궁금한 눈길을 카츄샤에게 보냈다. 원 저런, 다시 돌아왔구먼. 난 틀림없이 석방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목이 쉰 굵은 남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유형을 선고받은 모양이지. 그녀는 안경을 벗고 바느질감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도 아주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지. 법정에서 그대로 석방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까 재수가 좋으면 돈까지 받고 말이야. 하고 노래라도 부르는 듯한 소리로 사람 좋고 수다스러운 건널목지기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우리들 예상하고 빗나간 모양이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대로 또 뭐가 있겠지 뭐. 가엾어라. 그녀는 상냥하게 듣기 좋은 말로 짓거려댔다. 그래, 형은 선고 받았어? 페도샤가 어린애같이 맑고 파란 눈에 동정을 담고 카츄샤를 보면서 물었다. 그리고 그 쾌활한 젊은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이 일그러졌다. 카츄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끝에서 두 번째인 콜로 부려바 옆에 있는 자기 침대로 가서 위에 걸터앉았다. 아직 식사도 못했겠네. 하고 일어나 카츄샤 쪽으로 가면서 페도샤가 말했다. 카츄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던 길에 사온 흰빵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먼지 묻은 죄수복과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고 앉았다. 맞은편 구석에서 사내아이와 장난을 치고 있던 노파도 가까이 와서 카츄샤 앞에 섰다. 하고 가여운 듯이 머리를 흔들며 노파는 혀를 찼다. 노파를 따라온 사내아이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뾰족이 내밀며 카츄샤가 갖고 온 흰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있었던 온갖 사건 뒤에 이렇게 모두 상냥하게 대해주는 얼굴을 보니 카츄샤는 더욱 슬퍼 소리내어 울고 싶어져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되도록이면 울음을 참으려고 노파와 사내아이가 앞에 올 때까지는 그럭저럭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노파의 상냥하고 동정어린 혀차는 소리를 듣고 특히 흰빵에서 그녀에게로 옮긴 사내아이의 심각한 눈길과 마주치자 그녀는 그만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온 얼굴의 근육이 일그러지더니 그녀는 엎어져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러기에 내가 말했잖아. 똑똑한 변호사한테 부탁하라고. 하고 노파 콜라보르바는 말했다. 어떻게 됐어? 유형이야? 하고 그 노파는 물었다. 카츄샤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흰 빵 속에서 담뱃갑을 꺼내어 그 갑에는 머리를 수북이 높게 빗어 올리고 삼각형으로 널찍하게 가슴을 드러낸 보리빨간 귀부인이 그려져 있었다. 콜라 부료바에게 주었다. 노파는 그림을 보고 그림도 그림이려니와 이런 것에 돈을 써버린 카츄샤를 탓하는 듯 머리를 내줬고 한 갭이 뽑아들어 등잔불에 당겨 한 모금 빤 다음
카츄샤의 손에 쥐어주었다. 카츄샤는 흐느껴 울면서 굶주린 듯이 빨고 연기를 내뿜었다. 유형이래요. 하고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그 기생충들. 저주받은 악마들 같으니라고. 하고 콜로 부려바가 말했다. 죄 없는 여자에게 벌을 주다니. 그때 창가에 몰려있던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와 하고 터져나왔다. 소녀도 따라 웃었다. 그 가냘프고 앳된 웃음소리가 다른 세 여자들의 깨진 듯한 신 웃음소리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밖에 있던 남자 죄수가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자들을 웃기려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해보인 모양이었다. 미친 것들 같으니 무슨 짓이야? 하고 빨강머리 여자가 말하더니 뚱뚱한 몸을 떨면서 쇠창살을 얼굴에 갖다 대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퍼부어댔다. 저 뚱보가 또 수선을 떨고 있어. 하고 콜로 부르바는 빨강머리 쪽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꾸짖었으나 곧 다시 카츄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몇 년이나 선고됐지? 4년. 하고 카츄샤는 말했다. 그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 한 방울이 담배에 떨어졌다. 화가 난 카츄샤는 손가락으로 피던 담배를 뭉개버리고는 새 담배를 꺼냈다. 건널목지기 여자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얼른 주워서 연방 짓거려대며 구겨진 부분을 펴기 시작했다. 역시 그랬구나 하고 그녀는 말했다. 요즘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어? 제멋대로들 노는 판인데. 콜라 부려봐 할머니는 풀려날 거라고 했지만 난 아니야. 내 짐작으로는 가엾지만 그네들이 못살게 굴 거라고 말했지. 그대로 되었잖아. 그녀는 자기 목소리에 도취되어 말했다. 그때 마당을 지나가던 남자 죄수들이 다 지나가 버리자 그들과 말을 주고받던 여죄수들은 창가를 떠나 카츄샤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먼저 다가온 것은 딸을 데리고 와 있는 그 눈이 튀어나온 술을 몰래 팔다 잡혀온 여자였다. 뭐? 중형을 받았다고? 하고 그 여자는 카츄샤 곁에 앉아 양말을 뜨는 손을 그냥 놀리면서 말했다. 돈이 없기 때문이지. 돈이 있어 똑똑한 변호사를 냈더라면 틀림없이 무죄가 되었을 텐데 말이야. 콜로 부려바가 말했다. 거 왜 뭐라고 하더라? 코가 큰 덜보 녀석 말이야. 그 녀석은 물속에서도 젖지 않고 나오는 비상한 재주가 있거든. 그 사람한테 부탁할 걸 그랬어. 아이고 참 어떻게 부탁해요? 하고 곁에 앉은 미인이 이를 드러내고 말했다. 그 녀석은 1,000루블 이하는 상대도 않는다고요. 글쎄 이렇게 된 것도 당신 팔자인지 모르지. 방화범 노파가 끼어들었다. 누군들 안 괴롭겠어. 내 아들 역시 며느리하고 떨어져서 이런 감옥에서 이에 뜯기고 나 같은 이런 늙은이까지 말이야. 하고 노파는 벌써 100번도 더했을 신세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감옥이나 거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봐. 거지 노릇이 아니면 감옥이거든. 그놈들이 하는 말은 정해져 있거든. 술을 밀매하던 여자는 이렇게 말하며 계지바이의 머리를 보더니 뜨던 양말을 옆에 내려놓고 계지바이를 앞에 끌어다 놓고 손가락 끝을 부지런히 놀려 이를 잡았다. 왜 술을 몰래 파느냐 하고 묻지 않겠어?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이야? 익숙한 손놀림을 계속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이 말이 카츄샤에게 술 생각이 나게 했다. 술이나 마셨으면. 그녀는 이따금 훌쩍이면서 속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콜로 부려바에게 말했다. 보드카 말이지. 아무렴 주고 말고. 하고 콜로 부려바는 말했다. 32.
카츄샤는 빵 속에 감추어 두었던 술집 주인 여자가 몰래 보내준 돈을 꺼내어 콜로부려바에게 주었다. 콜로부려바는 그 돈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글은 읽을 줄 몰랐지만 20루블 50코페이카에 해당한다는 뭐든지 잘나는 멋쟁이 미인의 말을 믿고 환기구멍에 감추어둔 술병을 가지러 갔다. 그것을 보더니 자기 침대에서 나와 있던 모든 여자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동안의 카츄샤는 수건과 제수복의 먼지를 떨고 침대에 앉아 흰빵을 먹기 시작했다. 당신 몫으로 차를 얻어두었는데 아마 식었을 거야. 하고 각반으로 싼 함석 주전자와 컵을 선반에서 내리며 페도샤가 말했다. 차는 차가워져서 차맛보다는 함석 냄새가 더 났지만 그래도 카츄샤는 컵에 따라 마셨다. 페니샤, 자. 하고 그녀는 빵을 조금 떼어 그녀의 입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사내아이에게 주었다. 콜로부려바가 그동안의 술병과 컵을 꺼내가지고 왔다. 카츄샤는 콜로부려바와 미인에게 권했다. 이 세 사람은 돈을 갖고 있었고 서로 신세지기도 했으므로 이 감방 안에서 하나의 특권 계급을 형성해 놓고 있었다. 조금 지나자 카츄샤는 기운이 나서 상스런 말투로 재판 광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여 검사보에 흉내도 내고 법정에서 특히 자기를 놀라게 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법정에서는 모두들 호기심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를 보기 위해 볼 일도 없는 죄수 대기실을 쉬지 않고 서성거리더라고 그녀는 말했다. 호송 군인도 말했지만 그건 모두 나를 보러 온 거래요. 점잖은 얼굴을 하고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서류는 어디 있더라 하고 말하지만 보면 서류 같은 건 아무래도 좋은지 나만 흘끔흘끔 쳐다보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고는 의아한 듯이 고개를 내저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행동이 서툰지 원. 정말이지 모두 다 그래요. 하고 건널목지기가 가로막더니 금방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설탕에 끼는 파리 같은 것들이야. 다른 것에는 달려들지 않으면서 이것만은 귀찮을 정도로 달라붙거든. 정말이지 새끼밥은 안 먹어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고 카츄샤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여기서도 나는 봉변을 당했는걸. 아까 이리로 올 때 역에서 온 죄수들을 만났는데 다짜고짜로 나를 둘러싸는 바람에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을지 몰랐어. 운 좋게 부소장이 쫓아주긴 했지만 한 놈이 무턱대고 끌어안는 바람에 가까스로 뿌리쳤다니까. 어떤 놈인데? 하고 멋쟁이 미인이 물었다. 거무튀튀하고 콧수염을 기른 기분 나쁜 녀석이야. 틀림없이 그놈이야. 그놈이라니? 시체글로프야. 방금 여기를 지나간. 시체글로프가 뭐하는 녀석인데? 시체글로프를 몰라? 2번이나 유형지에서 탈옥한 사나이야. 이번에 잡혔는데 또 도망갈 거야. 간수들도 겁을 먹고 있어. 하고 남자 죄수들에 대한 편지 중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감옥 안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멋쟁이 미인이 말했다. 두고 봐. 반드시 달아날 테니까. 달아나더라도 우리를 데려가 주지는 않아. 하고 콜로부려바가 말했다. 그보다도 어떻게 됐어? 그녀는 카츄샤에게 물었다. 변호사는 상수하라고 했겠지. 앞으로 상수하지 않을 거야? 카츄샤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때 빨강머리 여제수가 주근깨 투성이의 두 손을 순 많은 푸석한 머릿속에 찔러 넣고 손톱으로 박박 긁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세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카테리나,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고 그녀는 말했다. 우선 첫째로 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을 써내야 돼.
그리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거야. 아니, 왜 왔어? 화가 난 듯이 굵직한 목소리로 말하며 콜로부려바가 그쪽을 보았다. 술이 먹고 싶어서 왔지.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너 아니라도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으니 저리 가라고.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참견 마라. 술이 한잔 하고 싶어진 게지. 살금살금 온 걸 보니. 어때요? 한 잔 주지 뭐. 가진 것을 언제나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카투샤가 말했다. 이런 년에게 줄 술이 어디 있어? 뭐라고? 하고 빨강머리가 콜로부려바에게 대들면서 말했다. 너 같은 건 무섭지 않아. 이 감옥의 쓰레기야. 너는 어떻고? 이 썩은 강도녀나. 내가 강도라고? 유형수, 살인범. 하고 빨강머리가 외쳐댔다. 저리 가란 말이야. 하고 콜로부려바가 험상궂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빨강머리는 자꾸만 더 다가설 뿐이었다. 콜로부려바는 그녀의 살찐 가슴을 때밀었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빨강머리는 갑자기 한 손으로 잽싸게 콜로부려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른 한 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려 했지만 콜로부려바가 그 손을 붙잡았다. 카투샤와 미인이 빨강머리의 손을 잡고 떼어놓으려 했으나 빨강머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빨강머리가 한순간 주먹을 풀었으나 그것은 머리채를 손에 단단히 감아쥐기 위해서였다. 콜로부려바는 머리를 끌린 채 한 손으로 빨강머리의 몸을 핥히고 이로 손을 물어뜯었다. 여제수들은 붙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둘러싸고 떼어놓으려고 소리들을 질렀다. 내내 누워있던 폐병 환자까지도 옆에 와서 쿨룩거리면서 싸우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었다. 이 소동을 알고 여간수가 남자 간수를 데리고 달려왔다. 콜로부려바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풀고 쥐어뜯긴 머리뭉치를 골라내고 빨강머리는 찢어진 속옷으로 앞가슴을 누르면서 변명을 하며 하소연하느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건 술 때문이다. 내일 교도소장님에게 말해서 조사해봐야겠다. 이것 봐. 술 냄새가 물씬물씬 나잖아. 하고 여간수가 말했다. 알겠나? 깨끗이 치워도 그렇지 않다가는 혼날 테니 너희들 말을 들어줄 시간은 없다. 자, 모두 제자리에 들어가서 조용히들 해. 그러나 조용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여자들은 한참 동안 욕을 해대며 왜 싸움이 시작되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졌다. 이윽고 간수들은 가고 여자들은 짓거리다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노파가 성상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유형수가 2년이나 모여 있으니. 갑자기 건너편 구석의 침대에서 빨강머리가 말끝마다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붙여가며 말했다. 조심해. 혼나고 싶지 않거든. 콜로부려바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말리지만 않았더라면 누나를 후벼 파주는 건데. 하고 빨강머리가 또 말했다. 곧 비슷한 콜로부려바의 대꾸가 돌아갔다. 다시 침묵의 시간이 약간 오래 계속되더니 또 욕지거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그 간격이 차츰 길어지더니 마침내 조용해졌다. 모두 자리에 누워 있었다.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나 긴 기도를 드리는 노파만이 아직도 성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집사의 딸이 간수가 나가자 곧 일어나서 다시 감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카투샤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자기가 유형수라는 사실을 곰곰 생각하고 있었다. 벌써 2번이나 그렇게 불렸다. 한 번은 보치코바에게, 또 한 번은 빨강머리에게. 그러나 그녀는 이 생각에 쉽게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던 콜로브려바가 돌아누웠다.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고 카투샤는 조용하게 말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죄도 짓지 않고 고생을 해야 하다니. 걱정할 필요 없어. 시베리아에도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그리로 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 하고 콜로브려바가 위로했다. 그건 알고 있지만 너무 억울해요. 내가 바라는 건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태껏 편한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하느님을 거스를 수는 없어. 콜로브려바는 한숨을 섞어서 말했다. 하느님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괴로워요. 두 사람은 잠시 잠자코 있었다. 들리지? 저건 저 대먹지 못한 년이 내는 소리야. 하고 콜로브르바는 맞은편 구석에서 들려오는 야릇한 소리에 카투샤의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그 소리는 빨강머리 여자가 나지막하게 흐느껴 우는 소리였다. 빨강머리 여자는 지금 욕을 먹고 얻어맞고 그토록 먹고 싶었던 술을 얻어먹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욕지거리와 비웃음과 멸시와 매질 말고는 조금도 좋은 일을 겪어본 일이 없었던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퍼 울고 있었다. 그녀는 직공 페지카 몰로존 코프와의 첫사랑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사랑을 떠올리니 그 슬픈 사랑의 종말이 생각났다. 그것은 지독한 짓이었다. 사랑하는 페지카가 술에 취하여 장난삼아 그녀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곳에 살충제로 쓰는 황산을 발라놓고 그녀가 너무 아파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꼴을 친구들과 보고 웃으며 즐겼던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듣고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울기 시작하여 어린애처럼 신음하기도 하고 훌쩍거리며 찝찝한 눈물을 삼키기도 하면서 애절하게 흐느껴 울었다. 가엾어요. 하고 카투샤가 말했다. 그야 가엾기는 하지만 참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